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마가타 대 오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마가타는 득점 기록을 잘 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5경기에서 야마가타가 넣은 득점은 고작 1득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야마가타가 템백으로 공격력을 아예 포기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매치에서도 공격과 수비가 모두 격렬한 매치를 보였는데 결국 결정력 부족이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올 시즌 공격 성공률은 리그에서 3번째로 낮은 팀이기도 하다. 이어서 오이타는 기본적으로 실점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오이타도 현재 에너지 레벨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상황으로 지난 경기에서도 2명의 퇴장자가 발생하며 뎁스가 더 얇아졌다. 그래도 공격력은 어느 정도 잠재력 정도는 있는 팀인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적어 공세적인 플레이를 경기 내내 이어가는 것은 힘어들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단 야마가타의 결정력을 믿을 수 없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오이타도 공세적인 플레이를 끝까지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뎁스 상황이다. 결국 두 팀이 모두 공격에서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이 부족하고 수비적으로는 그다지 큰 흠이 없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매치업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마치다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치다는 리그였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며 승리를 노렸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전에서 원정 승리를 기록했기에 2차전에서는 수비를 우선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세레소를 상대로는 수비가 잘 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다의 중원 압박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보니 세레소의 공이 전반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버리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다. 일단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다가 여름에 돌입했음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어서 세레소는 마치다와의 상성이 좋지 못한 편이다.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세아라가 고립되는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크룩스가 크로스에 능한 편이기는 하지만 세아라의 키가 공중볼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기엔 힘은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세레소가 마치다를 상대로 상성에서 밀리는 이유는 중앙에서의 돌파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마치다가 무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레소를 상대로는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여서 상대의 공이 측면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데 능한 모습이다. 세레소가 측면으로 공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크로스를 공중볼에서 확실하게 압도할 만한 특성을 가진 팀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다. 마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고야 대 가시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다. 물론 미드필더의 정교함으로 상대를 잡아버릴 수 있는 강팀들 상대로는 약한 모습이지만 온더볼 상황에서 고전하는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리그컵 토너먼트의 특성상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나고야도 기본적으로는 홈이지만 라인을 깊게 내린 경기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가시와는 현재 실점률 커버가 고민일 것이다. 이는 가시와가 전반적인 압박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역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너먼트이고 원정이라는 점에서 라인을 낮게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호소야 같은 공격수들의 컨디션도 리그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1차전의 결과가 무승부라서 두 팀이 서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나고야가 홈에서 어느 정도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은 점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가시와도 원정에서는 매우 낮은 라인을 구축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나고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V바렌 나가사키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생각보다 니가타를 상대로 득점력을 꽤 잘 뽑아내는 팀이었다. 지난 경기에 또 무득점으로 물러나지는 않았고 주니오라는 선수도 상당히 니가타에게는 강했던 자원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압박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가 꽤 무너지는 양상을 자주 보인다.
올 시즌에도 니가타의 압박 강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에 문제는 수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니가타는 압박하는 플레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팀이다. 물론 올 시즌에는 점유율 축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라인이 올라간 영향을 좀 받고는 있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 시즌에는 이것이 중앙에서의 높은 압박 강도와 수비 후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었다. 일부 리그 팀들도 니가타의 수비와 역습에는 뾰족한 수를 내진 못했던 셈이다. 물론 2차전에서는 이 압박이 수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나가사키가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다. 일단 니가타가 2차전에서는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압박과 수비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나가사키도 니가타에게 강한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압박 대응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도쿄를 상대로 2023년 이후로는 상대 전적이 히로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상당히 압박 강도와 공수 전환이 좋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도쿄가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는 모습인데 이를 이용해 역습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물론 롱킥을 이용한 상대의 공세를 전부 막아내는 퍼포먼스를 기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어서 FC 도쿄는 공격적으로 임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히로시마의 압박 강도가 높기에 공세적으로 정교함을 챙기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히로시마의 에너지 레벨은 전반적으로 홈에서 더 강한 편이다. 물론 롱킥을 쥐어짜내서라도 전진하는 것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성에서의 열세라는 점이 우려되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히로시마의 압박 강도는 전반적으로 홈에서 더 효율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가 공격적으로 임하려 해도 압박에 고전하며 추가적인 수비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물론 도쿄가 롱킥으로 히로시마의 공간을 공략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오키야마 대 가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키야마는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 지난 경기 패배는 퇴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론 다득점이 많이 나오는 성향은 아니지만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대형을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능한 모습을 보인다. 이어서 가고시마는 원정에서는 꽤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 역습 한 방을 노려보는 편인데 문제는 올 시즌 공격 성공률이 15위 수준으로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수비에서도 30실점을 이미 넘긴 4팀 중 하나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롱볼로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이어진 지난 아키타 전과는 페이스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키야마의 수비력은 안정성을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패스 플레이도 삼각형 대형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충분한 모습이다. 따라서 가고시마가 웅크리며 수비적으로 나선다 해도 공격의 효율도 좋지 못할 뿐더러 수비력도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키야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